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자,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지도 상승하지도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지금 바닥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들도 지금 복잡하게 이어져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토요일 날 장이 마감되고 나서 제가 이제 시황 영상을 공유를 드리지 못해서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핵심적인 어떤 지표들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횡보에 가까운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도 상황이 좋지 못하고요. 지금 보시면 빅테크도 많이 떨어졌고 은행주들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년치입니다. 지금 이전보다는 소폭 하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갖다가 상회를 하면서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게 5년치로 확대를 해보면 훨씬 더 그 시그널이 명확해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을 갖다가 0.2% 상회를 하고 예측치도 0.3% 상회를 했죠. 무엇보다도 지금 2021년 이후로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툭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게 여전히 큰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같은 날 발표된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전과 예측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57.7인데요. 지금 63이라는 이 수치를 갖다가 아래로 하회를 한 건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굉장히 크게 하회를 했어요. 이 시그널은요,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까지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런 시그널이 되겠죠. 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중요한 인사들의 연설이 줄줄이 매일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네,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된이란 거예요. 아까 전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자료들만 봐도 어떤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시그널을 보이지만 또 어떤 지표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표 사이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금리 인상을 갖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예고를 한 것이죠. 네, 그럼에도 다음 달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입니다. 지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85.6%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한 번 이제 타협을 못해서 12일로 예정을 했었죠. 근데 이 12일로 예정됐던 게 다시 이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무단 협의에서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두 세력 간의 대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로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쟁점은요.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 한도 증액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산 삭감을 전제로 한도를 증액해 주겠다라고 맞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연준 인사들의 어떤 연설들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화요일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건축 승인 건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자, 목요일에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 활동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같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네, 이번 주를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과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금요일부터 21일까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암호화폐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연준 의장인 파월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트코인 피저데이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삼각 수렴 패턴에서 지금 이탈했고요. 지금 25.8K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27K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 수렴 패턴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이 저항에 막혀서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뒤에서 또 자세하게 여러 관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0.16% 하락을 했는데 뭐 대부분 보합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보면은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 보합세였고 라이트코인이 좀 유의미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48을 하회를 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그 부근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48%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네, 48에서 소폭 상승을 해서 50으로 이제 두 계단 상승을 했는데 단계는 네,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심이 조금은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시장에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CVD 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CVD 지표는 지금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모든 고래들이 다 내던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파이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원래는 25.8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 표시가 되지 않고 있지만 25.2K 그리고 25.3K 그리고 25.4K에서 가장 좀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들이 현재 어떤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당연히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깨졌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지금 20K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뒤에서요, 차트적인 관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차트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쇼텀 홀더 MVRV 인디케이터를 보시면은 이 MVRV라고 하는 건 1을 보통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어떤 구간들이고 1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평균 단가와 현재 시세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의 손익 분기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을 보고는 팔질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계산을 해서 MVRV가 1이 되는 이 가격 구간을 봤더니 거기가 바로 25.2K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25.2K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죠. 네, 그러면 차트적인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 히에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소개해드리는 관점인데요. 자, 보시면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하향 이탈한 상태죠. 지금 가격 요게 지금 빠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삼각형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불리시한 세력들이 밀어붙이는데 베어리시한 매도자들도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일봉을 보시면은 20일 EMA가 지금 27,959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인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40일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22MA를 지금 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저항을 만나서 만약에 하방 이탈을 더 심하게 하게 되면은 역시나 25.2K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25.2K가 또 하나의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돌파당하면 20K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극적으로 반등이 일어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3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서 새로운 오버헤드 저항을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일봉 상태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4시간 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2MA 파란색 선에서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저항이면서 지지 영역으로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 불리시한 매수세가 통제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요, 이 50SMA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빨간색,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28,4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가격이 다시 이제 현재 수준으로 급락을 해서 22MA 아래로 하회를 하게 되면요, 가격대는 25,250달러까지 하회를 하게 됩니다. 네, 같은 시나리오죠. 네, 이번에는 크립토코인이라는 기술 분석가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4시간 봉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총 4가지로 지금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RSI의 추세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시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불 플래그가 형성이 되어서 이 역시도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영역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0주 이동 평균을 지금 리테스트를 해서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200주 이동 평균은 그려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증거로 봤을 때 분명히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는 또 기술 분석가 중에서 스톡머니 리자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관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우 사이클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축적하는 단계가 있고 지금 마크업을 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어떤 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크 다운을 하고 나서 다시 재축적 구간을 거치고 나면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바로 요 패턴인데요. 이 흐름과 동일한 것이 지금 비트코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거라는 이 얘기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라고 하는 이 인덱스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상승 지점과 하락 지점을 잘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지표가 여기서 상승 추세였던 요 구간들을 보면서 이 흐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동일하게 지금 반전을 해서 여기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와이코프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게 페이스 A부터 해서 E까지 총 5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흐름을 이 전체적인 이게 바로 이 와이코프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이 페이스 D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되는 이 구간으로 지금 가게 되고 현재는 이 저항선을 만나서 지금 이 구간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또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분이에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기고를 하고 있고 굉장히 외신에서도 많이 좀 인용을 하는 분인데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2023년의 패턴이 2019년과 거의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과 2019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 패턴 움직임들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주간 차트가요 27,350달러 아래로 하회를 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렉트 캐피털도 25.2K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K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비트코인의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과의 연관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19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회를 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80% 밑으로 하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냥 암호화폐 하나로 싸잡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서로가 전혀 다른 용도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더욱더 빛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요, 최근 보고서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전통은행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하고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원래의 전제, 최초의 태생적인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그 가치가 입증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은행 위기가 지금 좀 다시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이고 경제의 어떤 흐름들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비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은 돌아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22일 다음 주 월요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려 10,000BTC를 주고서 피자 2판을 최초로 상거래한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적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죠. 시장에 이번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올해 가장 실적이 좋았던 비레버리지 ETF 탑5가 모두 다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적이 가장 높은 상품은 이 발키리 비트코인 마이너 ETF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대부분 이 비트코인 ETF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가장 수익률은 좋았지만 이 전체 ETF는 1180억 달러가 유입된 데 반해서 암호화폐 관련 ETF는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타파이라고 하는 이 리서치 업체의 어떤 부총괄은요, 암호화폐 ETF의 경우 대부분 2022년 부진한 실적을 회복한 것이지 펀더멘털이 강해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새겨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유입된 자금의 규모가 다르다. 자, 이 얘기는요,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정도의 규모밖에 지금 유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체 ETF 규모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유입되는 규모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유동성의 어떤 확보로 연결이 되고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SOF 모델의 창시자죠. 플랜 B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년간의 차트를 한번 봐라. 골드와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는가. 지금 보시면은 골드는 거의 뭐 평평하게 있는 수준이고, 지금 스톡은 한 3배 정도 10년 동안 상승을 했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요, 지금 오디널즈 프로토콜 그리고 BRC20 토큰 때문에 계속해서 네트워크가 혼잡해지고 지금 트랜잭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이너들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 샘슨 모어라고 해서 굉장히 강경한 비트코이너예요.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의 비트코인 채택을 돕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요, 오디널스와 BRC20 토큰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자, 그러면서 몇 달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요, 오디널즈 열풍이 비트코인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해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더리움도 24시간 동안 두 차례나 블록 형성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하나는 15분, 하나는 1시간 동안 지금 중단이 됐는데요. 현재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불거지는 모습이고요. 이걸 또 해결해야지 조금 더 근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자던 비트코인이 잦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10년, 11년 된 지금 비트코인 지갑들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비트코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매각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기사들을 보고서 좀 불안해하고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지갑보다요, 7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의 수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면 계좌가 움직이는 것보다 다시 휴면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